현재 이런 정책을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내고 있고 이런 걸 인식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변화가 끝날 때까지 현재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냐? 올해 말에 끝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는 뭐 시장 전망이라든가 시장 해석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채널에서는 주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주요 뉴스들을 좀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시장 얘기를 많이 안 하게 된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전세 가격이 5월 중순부터 정말 말 그대로 초강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매매 가격도 초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뭐 지방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전국으로는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은 이 숫자가 이제 다른 모든 걸 다 바꿔놓고 있는 거죠. 매매 가격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국으로는 지방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지만은 서울에서는 0에서 0.24%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5월 둘째 주부터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에는 0.1% 이하인데 그 다음부터는 0.1을 넘기 시작해서 지금 0.2를 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 달 반 동안 그냥 약 2달 동안 그냥 초강세장이 시연이 됐고요. 그냥 기사들이 그러니까 최근에는 정말 자극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지방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일부 단지는 일부 이제 개별 단지들은 다 케바케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지수 전체로 보거나 지역 전체로 보면은 현재는 서울은 초강세장 그리고 수도권은 그냥 그만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세장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은 서울은 그래서 일부 회복을 했지만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거래 위축인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울이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만 유난히 강세인가. 그리고 부동산에는 그런 도시 전설이 있는데 서울이 오르고 나면 결국 경기도 오르고 경기도 오르고 나면 어디 오르고 이렇게 급지별로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하는 그런 도시 전설이 있거든요. 이게 뭐 지난 한두 해에 쌓인 것이 아니라 몇십 년에 걸쳐서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 강세장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지방 강세장이 온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여기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요. 동향조사상으로 보면은 5월부터 확실히 동향이 이렇게 확실히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국으로는 이렇게 여전히 시세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매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좀 더 긴 시계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긴 시계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지금 다시 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전국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지수 레벨 전체가 전고점을 뚫은 게 아니라 그냥 고가 아파트가 더 비싸지고 하는 이 안에서도 또 쏠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정말 상당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주택 가격을 설명할 때 전세에다가 저는 멀티플 이렇게 곱해서 설명하는데 그래서 전세가는 기본적으로 그냥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멀티플이라는 거는 장기 성장성을 반영을 하는데 현재는 서울에 대해서는 멀티플 평균 2배 전세가 6억이면은 멀티플 2배니까 매매가 12억 이게 서울의 평균 가격입니다. 경기는 1.7배 전세가 4억이면은 매매 가격은 7억 정도 되는 거고요. 지방광역시는 1.6배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전세가 한 3억이면은 그 다음에 한 4억 8천에서 5억 정도 되는 그런 매매 가격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로 가면 더 낮아요. 그래서 멀티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큰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멀티플을 높게 시장에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 상승하겠죠. 그리고 전세가 하락은 매매가 하락하고요. 근데 보시면은 22년에는 전세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금리 때문에. 근데 23년 하반기부터는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도 약간 내려왔는데 금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거대한 미시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시적이라는 거는 시장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 전체 거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 시장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미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23년부터 나타난 건 뭐냐면은 비아파트가 월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주택을 보면은 아파트랑 비아파트로 나누는데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지금 한 55% 정도 비중이고 비아파트는 45% 정도 비중이 됩니다. 근데 서울을 보시면은 이게 월세 거래 비중인데요. 서울시 보시면은 22년에는 비아파트 월세가 57.7%인데 현재는 68.6%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아파트 대부분은 이게 52.4였거든요. 그러니까 52.4라는 거는 그냥 반반이라는 거예요. 비아파트가 100채 있으면은 50채, 50채가 전세 월세다 이런 거였는데요. 현재는 30채가 전세, 70채가 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의 월세화가 가속화됐죠. 서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50%에서 66.7이고 전국도 보면 52에서 70으로 간 거거든요. 사실 지방은 지금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아파트는 사실상 다 월세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아파트가 원래 전세가 있었는데 그 전세 부분의 기능이 없어지면서 다 월세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탈 비아파트 전세인데 요거는 자연스럽게 전세 사기 때문입니다. 22년 하반기부터 전세 사기가 굉장히 커졌고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커지면서부터 전세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월세를 가고 이런 기조가 나왔습니다. 빌라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그 보증 보험 가입을 못하니까 막 월세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전세 사기가 무서우니까 자연스럽게 탈 비아파트 전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시적인 이동이 단기간에 크게 나왔어요. 참고로 서울의 비아파트 비중은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높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비중이 4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아파트 비중이 80%고 비아파트가 2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종에는 그런 다른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빌라 기피발 전세 대란이 많지 않아요. 여기는 전세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보시면은 비아파트 비중이 낮은 편이에요. 물론 몇 개 도시에 집중이 돼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비아파트 비중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역시 비아파트발 전세 대란이 광범위하게 나오지 않고 거의 서울에서 비아파트발 전세 대란이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수로 계산해 볼게요. 서울의 전체 주택은 오피스텔 빼고 384만 호입니다. 오피스텔 포함하면 더 많아요. 20몇만 호가 들어가니까 400만 호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 384에서 아파트 185만, 비아파트 199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아파트가 많아요. 근데 자가랑 임차율이 44대 56이죠. 그럼 비아파트 임차는 199만에 56%니까 111만 가구예요. 111만 가구의 전세 월세가 48대 52였는데 111만에다가 52% 곱하면 이게 월세였죠. 이 월세가 58만 호 정도 됐거든요. 전세가 53만, 월세가 58만. 근데 현재는 31대 6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세 34만, 월세 80만, 월세가 22만 호, 전세가 한 19만 호, 21만 호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서울에서만 전세 기준으로 한 19만 호, 약 20만 호 가까운 수준의 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22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비아파트 가격은 현재 어떻게 됐냐? 이 정도의 수요가 빠져버리니까 비아파트 가격은 현재 전세 마이너스 매매 마이너스입니다. 서울 안에서요. 아파트는 전세 플러스 매매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20만이라는 그런 수요가 2년 동안 누적해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집중된 다가구 주택을 보면은 서울에, 이건 전체 주택으로 본 거고, 다가구 주택만 보더라도 서울에 96만 호가 있습니다. 25% 비중이고 작지 않죠. 그래서 다가구는 실질 90% 이상이 거의 임차라고 보면은 다가구나 이런 주택들의 전세 기능이 지금 거의 소실된 상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의 여러 주택 금융 프로그램이랑 결합해 가지고 전세로 가거나 아파트 전세로 가거나 아니면 매매로 가거나 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 사기 대책은 나오고 있냐? 이 전세 사기 때문에 나오고 있다면은 이 데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요게 23년에도 확실히 티가 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점프가 발생하고 있다면은 비아파트가 너무 빠른 속도로 월세가 돼서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를 살리자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비아파트 전세 문제를 제기한 게 작년 하반기 전세 사기, 저는 작년 내내 전세 사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 말부터는 매매가가 하락하는데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저는 작년 말부터 이제 이상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전세 대출을 더 늘려받지도 않는데 왜 전세가가 강세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걸 의심하다가 연초에 이 통계를 보고 나서 이거 비아파트 기피발 전세 강세가 2년 동안 구조화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전세가 안정을 위한 그런 대책들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올해는 선거가 있었잖아요.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그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기서 부동산 관련한 대책들 지금 어떤 게 필요한 것 같냐 이런 조사를 저한테도 했는데 저는 거기 진짜 딴 건 하나도 모르겠고 지금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전세가가 너무나 세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 안정 정책을 정말 가파르게 써야 된다. 나중에 아마도 이 전세가로 인해 가지고 매매가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정책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발표하신 의원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정치권에 전세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그냥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냥 정치는 민생이랑 완전 멀어져 있습니다. 부동산이랑도 멀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다가 5월 달에 이제 야당의 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현재는 이제 아예 기대를 안 하게 됐고요. 그냥 저 혼자 섀도우 파이팅을 했던 것 같고 5월 이후부터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전세 강세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매매가 강세로 뷰를 전환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제 채널이랑 네프콘의 커뮤니티 게시글이라든가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뷰를 바꿨습니다. 현재 이런 정책을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내고 있고 이런 걸 인식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변화가 끝날 때까지 현재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냐? 올해 말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실질적 전세사기 대책은 안 나오고 있죠. 그냥 덜렁덜렁 계약한다 이런 말만 하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그러니까 전세사기 대책이 현재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빌라의 월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6월에 전세 관련 안정화 대책이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전세 안정 대책이 뭐 나올까 해서 가만히 보니까 일단 B아파트가 전세 기능이 사라졌고 B아파트 전세를 하려면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 보증보험 가입은 역으로 더 안 되는 상황이니까 국토부에서는 지금 보증보험 가입 안 되지? 그러면은 부동산원 시스템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감정평가사 지정해 줄 테니까 감정평가사가 높은 감평을 보내면은 우리가 그거 인정해 줄게 해서 자기네 손을 떠나가지고 감정평가사한테 그 보증보험 가입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상 어느 감정평가사가 지금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이 건물을 굉장히 아주 높게 감정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토부가 이걸 풀어야 되는데 결국 민감한 거는 감평사한테 넘겨줘가지고 소위 차도, 그러니까 칼을 빌려줘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짜 대책이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나 여당이 이상한 대책을 내면은 야당이 이걸 지적해야 되는데 현재 야당도 이런 인식조차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24년 하반기에 종전 8만 가구의 매입 임대를 12만으로 늘리는 거, 이거가 그나마 정말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인데 늘어나는 매입 임대가 4만 호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산수가 안 맞는 거죠. 이쪽에서는 19만 호 이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는 4만 호만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늘려야 되거든요. 어쨌든 매칭하는 수준만큼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현재 비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주택의 월세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이 소형아파트 전세를 밀어올리거나 소형아파트는 중가아파트 전세를 밀어올리고요. 중가아파트는 고가아파트 전세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신생아론이 풀렸죠. 신생아론을 쓸 세대나 작년 특례보금자리론과 다릅니다. 신생아론을 써야 되는 그런 세대나 빌라에서 그 전세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 연령대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에도 특례가 존재하고요. 특례 신생아 전세 대출이랑 빌라 전세 기능 소실 맞물려 가지고 전세 초강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전세 대출은 지금 매월 1조 5천원씩 상환되고 있는데 신생아론은 4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론 4조씩 늘어나는 거랑 개별 주담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전세 대출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강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무빙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세 지표는 아파트 전세 지표를 보니까 아파트 전세가의 강세인 거고요. 빌라 전세 지표는 빌라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주택 전세 지표도 그냥 밍밍해요. 밍밍한데 아파트는 초강세인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22년 6월부터 주택시장이 하락을 했죠.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전세는 금리의 역수니까 전세가 하락을 했고, 전세가 하락을 하면은 전세 곱하기 멀티플이니까 매매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0월부터 PF 위기 점화로 정부가 부양으로 선을 했고요.
22년 하반기부터 B아파트는 전세에서 월세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올해 말이 2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 2년 차 정도가 되면은 이동할 만한 가구들은 그냥 거의 다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에 약 20만 호 가까운 그런 가구가 어쨌든 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는 이제 박터지게 그 밀집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공급 부족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이 과잉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가 안 건설되더라도 빌라 전세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현재 빌라 전세 공급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시공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연말까지, 왜냐면은 요 때부터 나왔으니까 10월, 11월부터 확실히 굉장히 위기론이 됐고 전세 사기 사건이 완전 재점화가 됐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뭐 시기를 아주 특정할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 이 이동이 다 끝날 거로 생각해서 이거 전세 강세와 그거에 따른 매매 수요 확대는 연말이 그냥 피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말까지도 한 4개월 정도 남은 건데, 4, 5개월. 그 4, 5개월이 결코 작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전망을 저한테 시장을 물어보시는 분, 여러 언론 인터뷰들한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반기도 전세가 강세, 매매가 강세가 서울에서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B아파트 기피 현상으로 2년 동안 생긴 거니까 국토부는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별 대책을 안 내고 있으면서 이걸 계속해서 방치를 하고, 그런 와중에 다른 이런 거랑 겹쳐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라면은 단기적으로 전세가가 이렇게 크게 강세가 될 만한 요인이라면은 전세에 대한 그런 특례 대출만 잠깐 멈춘다든가, 작년 9월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주택시장을 과잉으로 올려다 보니까 특례는 멈췄거든요. 그래서 일반 보금자리론만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냉정히 말하면은 특례 신생아론에서 그냥 일반 신생아론만 운영을 해야 되는 시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생아론은 국토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은 금융부처가 운영을 했거든요. 금융부처는 거시 안전성이라도 보는데 국토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냥 국토부는 요즘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지난주 인터뷰가 그냥 주택시장 대세상승론, 그거 대세상승론 아닐 거예요. 왜냐면 우리 공급이 충분해요. 이런 워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이 없어서 주택을 못 잡은 게 아니고 B아파트, 아파트 간의 미시적인 수요가 변하면서 이 사단이 생긴 거에 대해서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아파트 3기 신도시 공급되면 시장 잡힐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그냥 속으로 비웃는 거죠. 그냥 아직 사태 파악을 못했구나, 그냥 연말까지는 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야당 아무 생각 없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다시 뭔가 막 가열차게 무조건 지금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만 힘을 얻으면서 이제 서울 안에서는 포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못 올라오죠.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못 올라오는데, 아마도 한 달 한 달 지날수록 막 이런 분위기에 대한 압력은 커질 것 같고요. 주택 매매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오르게 되면은 결국은 시장 안정화 대책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 안정화 대책 나올 때 좀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제대로 잡는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